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댓글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제 5년 차 들어가는 무당분이신데 직위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혼자 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직위를 받았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막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 이상의 정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몸의 신호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말로 무조건 뱉어야 돼요. 예, 우리 인간은 뭔가가 쌓이면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답답함이 있고 또 어떠한 우울증이 있고 어떠한 불안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거나 또는 해소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무속에서 무당이 받는 직위도 이러한 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설거지로, 어떤 분은 조깅으로, 어떤 분은 자전거로, 어떤 분은 권투로, 어떤 분은 요가로, 어떤 분은 명상으로, 어떤 분은 글 읽기로,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로, 어떤 분은 노래로.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한테 받은 어떠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푸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하지만 무당은 어떠한 영적인 직위 또는 영적인 어떠한 것에 감겼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감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이 감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또는 이 감겼는 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정확하게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이것이 풀려요. 우리가 구슬을 할 때도 조상님들이, 신령님들이 무당의 몸에 실려서 우리가 말을 뱉잖아요. 이 말을 뱉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도 다를 것이고, 할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다를 것이고, 청춘에 돌아가신 분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를 것이고, 객사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 내 몸에 실렸을 때 나오는 말이 다를 것이고,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오셔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렸을 때도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풀리는 건 뭘까요? 내가 이러한 억울함이 있고 이러한 원이 있었고 이러한 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당이 몸에 실려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셨을 때에는 우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몸의 흥분 상태에서 몸짓을 막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말을 뱉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무당분들은 실렸을 때,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실렸을 때는 오냐, 내가 네 문제를 다 가지고 가주마. 내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너한테 왔는데 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입으로 뱉고, 그러면서 내가 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구마.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로 뱉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위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학습한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이것을 받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간 쪽 할아버지가 오시면 오른쪽 어깨가 아니면 오른쪽 이쪽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가 쪽 할아버지가 오시면 두통이 막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가 쪽 할아버지가 오면 갑자기 코가 막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플 수도 있겠죠. 이것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 이러한 느낌은 친가 쪽이고, 이러한 느낌은 외가 쪽이고, 이러한 느낌은 어느 쪽이다. 이것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직의를 하는데 말로 뱉지 못한다라는 것은 소통이 신호는 주시는데 입력은 있는데 내가 출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쌓이니까 이게 영에 더 감기게 되고 내 몸만 더 무거워지게 되고 더 답답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현실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쌓여요. 이중고로 쌓인다 그죠.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지만, 무당은 현실적인 문제도 나한테 짐으로 오고 영적인 문제도 나한테 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집을 조심하라는 게, 이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을 때려 갔다가 이쪽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영검하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뱉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 선수들이 보면 감독이 또는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안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직구, 이렇게 하는 거는 커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볼, 뭐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만들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나한테 오신 조상님과 신령님하고의 이러한 수신호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틀리면 다른 식으로 알려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자꾸 뱉어야 돼요. 말을. 내가 크게 말을 뱉으라는 게 아니라, 신령님, 조상님 이런 식으로 크게 뱉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한 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신령님, 조상님, 신령님,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오셨으면 저한테 오른쪽 손이 흔들리게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저한테 왼쪽 손이 흔들리게 해주시고, 친가 쪽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오른쪽 어깨가 들썩들썩 하게 해주시고, 외가 쪽 조상님이 오셨으면 왼쪽 다리가 조금 더 뻐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해법소사, 서울시 성동구 뭐뭐뭐뭐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말을 뱉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호를 하고, 만약에 신호를 안 주셨으면, 신호를 줬는데도 내가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신령님, 조상님, 제가 지금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가야 돼요. 내가 받은 느낌을 어떠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이게 체감각으로 온 것들을 자꾸 체감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방금 또 얘기했지만, 할아버지가 없으면 오른쪽 손이 떨리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신호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손이 떨리는 거는 체감각이잖아요. 그렇죠. 이 체감각을 할아버지라는 형태로 바꾼 거죠. 결국엔 이게 할아버지라는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넘어서 나중에 이 체감각으로 온 것이, 이것은 말로 바꿔야 돼요. 말로. 내 귀에 어떠한 말로, 소리로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 생각이 안 나, 이렇게밖에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100%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맞춰가고, 그러한 암구호 또는 수신호로 자꾸 우리 신령님, 조사님하고 합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의라고요. 합의. 맨날 합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의라는 게 나랑 조상님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를, 합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 손이 떨리면 할아버지, 왼쪽 손이 떨리면 할머니, 오른쪽 어깨가 묵직하면 친가, 왼쪽 다리가 묵직하면 외가 쪽 조상님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 느낌을 형태로 지어야 돼. 이 오른쪽으로 떨리면 할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이렇게 막 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이 떨려요. 그럼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면 내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할아버지가 오셨어. 이건 맞아.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이 할아버지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웃고 계시나? 울고 계시나? 어떤 표정일까? 내가 그것을 또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웃고 있으신 것 같으신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행상, 옷차림이 과연 어떨까? 또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으셨나? 아니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나? 얼굴이 면도도 하고 막 깨끗하나? 아니면 얼굴이 정말 우리가 맨날 며칠 1, 2년 씻지 못한 거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오, 굉장히 씻지 못하고 굉장히 막 여기에 뭐가 많이 묻은 것 같아. 하지만 활짝 웃고 계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또 한 번을 더 하는 거죠. 과연 이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는데 이 웃고 계시는 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웃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로 또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말로 내뱉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더러운 얼굴을 하면서 웃고 계신 할아버지가, 자, 그러면 여기에 친간지 외간지가 달렸죠. 오른쪽 어깨가 또 묵직해요. 그러면 친가 쪽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굉장히 더러운데 활짝 웃고 계시고 이빨은 새하얗게 느껴져요. 이게 하경이란 말이에요. 보인다라는 하경. 눈앞에 보여야지만 하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도 화경이란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여야지만 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거를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말을 이제 내 귀에서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느낌을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는 말들이 이러한 소통을 하나씩 하다 보면, 얘야 내가 왔는데, 내가 그래도 왔는데 너가 그래도 날 안아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슬프기도 하지만 내 자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지금 처한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나를 좀 말끔하게 씻어주면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갖고 갈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를 자기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 무당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굿을 원하는 조사님도 계실 거고, 치성을 원하시는 조사님도 계실 거고, 제사를 원하시는 조사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떠한 물품을 해달라고 하는 조사님도 계실 거고,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하는 조사님도 계실 거고, 산소를 가서 뭐 산소털을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털을 닦아달라고 하는 조사님도 있을 거고, 집에다가 자기 명패를 하나 내달라고 하실 조사님도 있을 거고, 뭐 단지를 해달라고 하는 조사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조사님들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무당들마다도 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특정 부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거고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내가 받은 직위를 자꾸 다른 체감각으로 바꿔봐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훈련은 내가 받은 느낌을 자꾸 형상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일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만약에 맛을 본다면 어떤 맛일까? 과연 이것이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이 밝은 색에 속할까? 어두운 색에 속할까? 과연 이것을 성별로 구분을 하자면 이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이대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카테고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가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쭉 점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그냥 쭉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화령 간통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통했다. 아니면 도가 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치환을 하려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문 같은 거를 12신명 경문이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기도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해법소사 서울시 성동구 강나루에 거주하는 1900 몇 년생 연일정씨 애동지자였습니다. 사원동 거주처는 성수동이었는데 이고량산 도당시련님 부군시련님 하이바다시고 양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처음에는 외우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가면 내가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외우고 있던 것들을 말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느낌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내가 유추를 해보고 일단 그거를 말로 자꾸 뱉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맞을까? 이것까? 아, 이걸 말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말로 무조건 뱉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말을 잘 뱉지를 못했어요. 왜? 불안해서 또는 두려워서. 근데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점이 맞고 점사가 맞고 과거가 맞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맞고 그 사람의 조상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게 내가 맞다고 해서만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우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일단 질러라. 말을 질러라. 말을 내뱉어라. 무조건 생각이 개입하기 이게 맞나 하기 전에 일단 뱉어라. 이게 맞나 하기 전에 조상님이요. 무슨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7년 전에 혹시 뭐 전에 신령님이 막 이렇게 쭉 알려주실 것 같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단편 끊어서 딱딱 끊어서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딱딱 끊은 거를 제갓집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숫자 3, 친가, 뭐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은 소설가예요. 왜?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갓집마다 다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푸는 방식이야 한정되어 있지만 그 푸는 방식에 들어갔었어도 다이나믹은 다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조상굿을 하더라도 어떤 조상님은 어떤 제갓집 조상님은 굉장히 무겁게 실리고 막 구토도 나오고 막 똥도 마렵고 막 그런데 어떤 조상님은 굉장히 내가 컨디션이 좋은 것처럼 가볍게 실리고 선녀님처럼 막 이렇게 우아하게 나오기도 하고 동자님처럼 막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실려 봐야지 말 수가 있어요. 실려서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몽땅 내맡긴다는 식으로 그분한테 나의 몸을 그냥 내맡긴다는 식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생각이 개입을 많이 하면 이게 건너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빨리 저 뒤로 물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탐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무당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고,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의 방법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은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혹시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셔가지고
이러한 무속의 길에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말이에요. 말을 뱉어라. 그리고 이 느낌을 자꾸 바꿔봐라. 색깔로도 바꿔보고 맛으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통이다. 만약에 답이 안 오면, 아니면 내가 직위를 받았는데 말을 뱉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면 이 직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해 풀리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어우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직위를 받아서 내가 말로 딱 뱉었는데 이게 속이 시원한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으면 이게 내가 말을 잘못 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님한테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잘못 알아듣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알려주세요.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또 뱉어. 또 틀리면 또 알려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풀릴 때까지. 하루아침에 풀리기도 하고 한 달 뒤에 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런 것들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뱉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이 뜻이었구나.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과거에 이 뜻이었다고 해서 지금 또 이 뜻일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그러한 것들이 현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의 조상님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호기심, 그리고 이러한 직위가 왔을 때 연민의 마음을 품고 하자. 네, 연민의 마음이라는 게 불쌍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고 밝고 어떠한 속성일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